자, 상한가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상한가 종목들 하면은 맨 정치 테마가 어제 이어서 상위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대형 포장하면은 이게 이제 김문수 테마주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세원물산이나 이제 그 대형 포장 이런 쪽은 이제 대표적인 김문수 테마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유력 주자 중에서 대형 포장이 이제 김문수 관련주의 대표적이고, 또 김문수가 가장 이제 국힘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우파적인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칭송하는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우파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랬고, 최근에 들어와주는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서 더더욱 저 우파로 너무 이제 많이 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내일도 상한가망 도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그 유망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봐야 되겠죠. 세운물산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운물산도 이제 이 주가상으로 보면 이제 많이 부각이 안 됐다가 이제 그 상승하고 있는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운물산은 이제 경북 영천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문수 장관 고향이죠.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인맥 테마 하면은 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세운물산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각이 안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정치 이게 이제 뛰어들 것처럼 했는데 이제 조용히 있다가 했기 때문에 이제 부각이 안 되다가 이번에 부각이 돼서 이건 뭐 내일 그 주가 이격이 이제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만, 이 장대음봉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또 상한가 한 방 더 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대개 보면 이제 한 방 더 가고 그 다음 장까지 한번 급등을 하다가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엑시원 그룹이라고 있죠. 엑시원 그룹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 적정 사유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벌써 좀 움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제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눌러줬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물량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두 번 나왔다는 것은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 대신 이제 이게 여기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요런 고가 자리 부근으로 오면, 요 당시에 이제 고가 자리 부근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나올 소지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점으로 가서 물량이 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이제 정치 테마의 논리보다는 관리 종목 탈피에 대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주가가 워낙에 이제 안 좋았다가 한번 보자고. 엑시온 그룹이죠. 유통회사인데요. 이게 한번 보라고, SK 네트워크스 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뭐 하고 있다. 판매 물질과 또 소비자들에서 브랜드 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커머스와 연관된 인프라 사업 부문이 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 안 좋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이 없고 영업 손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회사가 좀 버티기 힘든, 매출이 너무 안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그 관리 종목 탈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안도감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제 상승해가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 장을 한번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장 붙이면은 요 2,000원 가다가 이제 두드러 맞는 자리거든. 2,000원 부근에 가서 이제 두드러 맞는 자리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장이 여기서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경계감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점으로 나오지는 않고 이제 했다가 양봉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량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봉이 이제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한 형태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또 높아요. 즉 다음 장에 지금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드러 맞느냐 아니냐의 여부인데, 일단은 한 번 더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붙이면은 이제 3일째 가서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딱 뻗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까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왜냐면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안도감에 의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내일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시가에 이제 떠서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더라도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고, 거래량이 조금 터져가는데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까주고, 그대로 이제 상승 흐름의 양봉 발생하면 형성이 되고 있을 때는 좀 더 놔둬봐요. 한 방 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세력이 이제 이것을 갖다 미에서 선도 세력이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얘를 한번 끌어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드려 펼 건데, 내일까지 한 번 더 끌어올다 모레 이제 엎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방, 두 방, 세 방째 아니냐, 네 방째 가다 죽었지만 세 방, 네 방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세 방째 가서는 무조건 물량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버리든지 뭐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가 이제 항상 해먹을 때 한 방, 두 방, 세 방째 이렇게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한 방, 두 방, 세 방째.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다가 다시 붙이거나 양봉으로 짱짱이 고가가 없으면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지 않겠나. 엑시온 그룹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하도 많아요. 이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 풀렸어요. 상한가 풀렸는데, 얘가 이제 그 대주주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 에듀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배 구조와 연관된 그러한 이제 수혜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거 박물관 이런 거 만드는 대표적인 이제 그 설계, 설치, 감리 이런 것을 하는 그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은근슬쩍 얘도 이제 정치 테마로 알게 모르게 엮이면서 이제 주가가 미리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이제 풀렸지 않습니까? 끝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이제 내일 정도에 가서는 얘가 이제 직접 연관이 아니라 간접 영향이잖아. 간접 영향으로 해갖고 올라온 것 치고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한번 까줘야 된다. 이것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요 회사도 지금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또 상승을 했는데, 벡트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볼까요? 벡트. 영상기획 콘텐츠 회사인데 얘가 이제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이게 지금 한번 보자고. 벡트가 상한가 들어간 사유는 뭘까요? 이게 전자칠판 2위 사업자 벡트 해가지고 4월 8일 여기 나와 있네요. 전자칠판 2위 사업자 벡트, 이것도 이제 교육, 조기 대선 일정에 대선 공약을 포함될 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교육 관련주로 이제 묶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일단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6월 3일 날 의결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6월 3일이면은 사실은 이제 그 6월 3일까지 그 전에 하면 되는데 뭐 맨 마지막 날 그것도 했네요. 맨 마지막,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5월 말에나 이렇게 해버리지, 그 6월 끝까지 가서 이렇게 했네요. 또 6월 2일이나 뭐 이럴 때 하든지 하지. 그 월요일 날, 화요일이네, 화요일 날. 그렇게 이제 전자칠판 납품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대학 전자칠판, 전자교탁 뭐 해가지고
이게 이 회사도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교육 테마로 엮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직접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교육 테마라고 좀 보기 힘들죠. 취업 테마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 얘는 좀 약하죠. 그 대신 이제 그 첫 상한가 들어가는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제 그 강하지 않습니까? 이 테마들이.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방 더 치고 막 5천원 요 고점 전후까지 좀 가지 않겠나. 그런 자리에서 한번 팔아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갈 때 그뒷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갈 때 이제 21선 지지 받으면서 그냥 쳐야 돼요. 그냥 쳐. 그리고 윗골에 살짝 달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양봉으로 그대로 쳐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5천원까지 딱 가는 거야. 그런 자리에서 이제 팔아주면 되겠지. 요 성지건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냥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지금 이 성지건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건설사지 않습니까? 건축사업, 토목사업, 이 주택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지금 사실 미지급으로 해가지고 좀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 제재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주가가 랠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랠리가 나온 이유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중소형 이게 이제 그 건설 테마 이 대선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 임무영 전 사회이사가 이 합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테마적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웍스하고 비슷한 거죠. 김우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AI 강국위원회의 원외 부위원장을 맡았다. 크라우드웍스. 그래서 이제 상한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거래 물량이 원체 없기 때문에 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제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오늘 물량이 나올 법했습니다만 거래량을 더 죽이고 아예 작전복으로 그냥 해먹어버린 그런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점으로 아니 세상에 이게 이렇게 점으로 올릴 만한 그런 사유가 됩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13,79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액면 병합해 가지고 이제 하기 할 때 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저장해드리면 내일 상한가 들어가는 자리 부근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가면은 이제 그 액면 병합할 때 주가 그 상태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걸 좀 잘 봐야 되겠죠. 한 방, 두 방,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을 갔어요. 다섯 방을 가고 나서 여섯 방 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보통 이제 3579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은 여섯 방째야. 그러면 이게 이제 점으로 갔다가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다시 많은 걸 봐야 돼. 하고 그 뒷날까지 가다가 이제 두드러 만다든지 이렇게 한번 물량은 나오겠죠. 근데 내일 일시적으로 상한가 내일 풀릴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근데 안 풀리면 이제 모레 풀리고. 근데 내일 안 풀리면 이제 제일 좋은 거고. 풀리면은 약간 T자 짧은 T자로 해서 크게 나오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물량이 나와버리는데 이제 자꾸 윗골에 달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는 까버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버리는 자리니까 사실 이제 웃기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총선 캠프 뭐 참여하냐 어쩌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크라우드웍스도 지금 똑같은 애가 해먹는 거 아니야. 하나 두 개, 세 개. 그런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네 방째 갔다가 지금 이거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이 좀 터졌지만은 이제 원체 44만 주니까 거래량이 작은 종목 아닙니까? 네 방째 갔다가 다섯 방째 가면 물량이 나올 소지가 좀 있고. 야, 진짜 뭐 끝내줍니다. 이에 솔룩스 첨단 소재까지 이제 상한가 들어갔네. 솔룩스 첨단 소재. 얘들도 이제 다 뭐 재료를 터뜨려 가면서 이제 움직일 텐데요. 얘도 한번 보자고. 이게 다 뭐 재료 터뜨려 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총선 테마에 엮여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기인데 얘 보자고. 봐. 얘는 그래도 정상적인 1월 달이구나 이게. 지금 한번 보자고요. 4월 8일이잖아요. 상한가 진입 해가지고
지금 없어. 싸워. 그죠? 솔루스 첨단 소재. 아, 이게 우선주군요.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보자고요. 자, OLED 비괄광 소재 성각 가시화로 해가지고 저유전율 소재도 내년 첫 양산 예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러 직접 생산. 얘는 좀 다른 재료로 해갖고 상승했네요. 요건 4월 4일날 나온 거구나. 4월 4일날 나온 건데,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따로 없어.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 아까 이제 상한 애가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엿장수 마음으로 해먹은 거야. 이거 이제 이게 이 우선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엿장수 마음으로 해먹은 거야.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가격 제로도 없어. 얘는 내일 매도입니다. 얘는 그냥 바로 매도. 좀이라도 올라오면 까버리세요.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쉬어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해먹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들이 해먹으니까 같이 해먹는 거야. 응? 어제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얘는 이제 조금 더 상승하겠습니다. 이게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걸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로 해서 지금 상지건설, 노바텍, 위시 아이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없던 회사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어제 상한가 붙이고 오늘 보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 내일 또 한 번 상한가 붙인다는 얘기예요. 내일 또 한 번 상한가 붙이다가 이제 붙였다가 이제 거래량 물량이 나오더라도 내일 한 번 더 붙이러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요쪽에 요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가 지금 좀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옵티시스도 마찬가지죠. 오옵티시스도 얘도 지금 제로 먹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옵티시스도 요 정치 테마로 후발주자로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정치 테마로 엮였을 겁니다. 옵티시스도 이거 이재명 테마인가 아마 엮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제 첫 상한가 들어가고 물량을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요 앞에 매물이 좀 있지만은 이게 양봉 매물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한 방 상한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상한가에 진입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한가 진입이 안 되고 이제 움직이면 이제 그 방향으로 후발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의 연속성이 좀 결여되면서 아니면 3일째 상승하거나 그러면 단기 매도나 비중 조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후발주의 매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조 시푸드는 이게 아까 제가 분석해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상한가 들어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아주 이건 제가 이제 저기 9,000원 돌파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상한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엑셀 테라퓨틱스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엉성하게 있다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재료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주가가 지금 재료가 나오지 않고서는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제 금방 나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큰 재료가 하나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블루메이지와 T세포 배지 중국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들어갔다.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이제 이게 매출에 직접적으로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히알루론산 산업 분야의 전 세계 판매량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그러니까 블루메이지라는 바이오 회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메디칼 원료로 쓰이는 이 히알루론산 4,000개 이상 70여 개 국가 4,000개 이상의 이제 판매망 공급을 하고 있다. 이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 기업들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의 중요
이게 사업으로 전 세계 성공을 향후 5년 내 중국 면역세포 배지 시장 내에서 점유율 10%를 목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 자료로는 봤을 때 이제 T세포 배지계 이 블루 메이지 이 회사하고 이제 독점 계약을 했다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조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이전에 이제 한 차례 이제 나왔는데 왜 이 주가가 이 모양으로 이제 또 흘러 내려갔을까 이게. 예. 그게 이제 한번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재료긴 한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되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바로 가시적인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경쟁력 있는 유통 회사에다가 어쨌든 이것을 납품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에 이게 독점 입점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상품 알리바바 독점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경쟁력은 지들이 이제 마케팅을 얼마나 잘해서 이제 팔리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요런 이제 유통 채널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재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그때는 기대 심리만 있다가 이번에 이제 현실화 되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2월 달에 나왔다 2월 달 고가가 지금 5,600원짜리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5,500원짜리 이 자리까지 일단 올라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친다는 얘기고 이게 올라치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걸 올라쳐도 조금 더 가다가 바로 이제 조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큰 거래 규모를 갖다 성사시킨 것은 아니거든. 이게 유통 채널 확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에 뭐 엄청나게 대박을 내는 건 아니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기대 심리로 있던 것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양화학 이런 애들은 사실 뭐 진양그룹 요거 오세훈 테마 이쪽 아닙니까 이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오세훈이 대통령 지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오늘 안내비라든지 김문수가 딱 등장하니까 대선 등장을 하니까 저 안내비라든지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완전 마탱이 같잖아요. 오세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여기에 과거에는 인기가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올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법적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얘는 내일 바로 두드러 까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상한가를 기대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한가까지 가다가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내일 재수 없으면 좀 보합 마이너스권에 시작했다가 빌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플러스로 올라와도 플러스 10%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맞아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로 저는 매도를 말씀드린다. 오늘 안랩이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러한 패턴으로 해서 주고 자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진양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상한가 안 들어갔잖아요. 진양 화학만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일 조금 올라간 채 가다가 두드러 맞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바이오랩 같은 회사들은 이 회사도 한번 좀 보면은 이 상한가 종목이 오늘 또 희한한 종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이게 뭐 저 아까 뭡니까 엑셀 테라퓨틱스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게 밑으로 뭐 꼬그라 자빠졌다가 완전히 마이크로 바이옴 요 회사 아닙니까? 요게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의 1인자는 사실 뭡니까 신규 상장한 지 몇 개월 안 된 그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1인자고 고바이오랩은 이제 사실 이 기술을 그쪽에만 계속 한다고 하지 어떤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회사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이제 개차반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것도 뭐 재료가 나와서 그러겠죠. 여기 이제 간 손상 치료제, 6개국 특허 획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간 손상 치료 소재 미특허 등록했다고 하네요. 요거 내일 바로 두드러 가다가 두드러 맞겠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요거 하루 반짜리 같습니다. 하루 반짜리. 지금 봤을 때는 뭐 상한가 깔끔하게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잔량 잔량이라 그 한 번도 물량이 안 나오고 딱 틀어맞긴 했는데 하루 반짜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좀 올라오다가 여기에 이제 그 지금 5,000원인데 여기에 이제 뭐 6천 그래도 이제 이게 조금 가다가 많은 게 아니라 뭐 6,000원 묵은 전후까지 이렇게 좀 쳐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20% 전후로 올라오다가 이제 두드러 맞아버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좀 대응을 하시고 뭐 상한가 재수 좋게 들어가면은 뭐 그 뒷날 팔면 되는 것이고 요렇게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우리가 이제 계룡산에서 계룡건설하면 계룡산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공주 쪽에 있는 대전 유성구 쪽 여기 이제 행정수도 이전 기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쪽에 그 안을 좀 검토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룡건설 그쪽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종 충청권에 이제 위치한 기업들이 몇 개 있죠. 계룡건설, 충남방적,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올라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기대 심리는 좀 크죠. 그래서 이게 내일 한 방 더 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이 말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가 쉽진 않아요. 막상 옛날부터 이제 자고로 수도 이전을 했다가 그 정권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꾸 그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그 항상 뭘 했을 때 이제 수혜주는 있는 법 바로 계룡건설 같은 회사들 요런 애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겠죠. 요건 상한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건 뭐 또 들어가고 완전히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장대 거래량의 물량이 터져 나오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조 시푸드 같이 이제 신규로 추가한 놈들은 요거 신고가 뚜루로 요 고가는 완전히 뚜루로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들은 오늘 뭐 추천했습니다만 이런 건 정상적인 종목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뭐 요상하게 이제 있다가 이게 테마주 기승을 부리니까 슬쩍 이것도 꼽사리 끼어가지고 이제 해먹고 막 그러려고 이제 한 것들 좀 다소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뭐 따라잡을 만한 종목은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상한가 왔는데 아마 이제 내일 정도에는 물량이 나올 소지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첫 조정 이후에 애들은 또 간다. 나는 분명히 이게 저출산은 또 간다 그랬어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합니다. 다 정치 테마예요, 정치 테마. 그래서 얘들 보면은 이제 오늘 보면 가다가 이제 두드러 맞은 종목들 안철수 테마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도 뭐 가다가 이제 조금 경남 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다가 이제 두드러 맞죠. 내일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셌던 놈이 이제 또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맥 테마 중심으로 해서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이제 김문수 연관한 것은 어쨌든 이제 그쪽에서는 좀 끝까지 살아남고 그다음에 결국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이렇게 이제 구도가 좀 점차 되지 않겠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이런 거 조금 다시 좀 부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도로는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일단은 너무 욕심 부리다가 이제 위에 거를 달고 나중에 물려가지고 튀어 터지면 안 됩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여러분들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나는 채팅 어플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아주 이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지하 최고 전문가 24명이 무료로 리딩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르고 채팅 앱은 여기 한번 보세요. 천재투자 종목 추천방부터 해서 코끼리 아저씨 맥선생 차트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만 싹 모여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번에 하락장에 여러분들 뭐 상한가 먹었다 이런 인증샷이 여기 쏟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무풍지대가 있듯이 지수 폭락 무풍지대 오히려 수익이 나가지고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 오르고 무료방이에요. 물론 손해 난 방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마저도 현금 비중이 워낙에 높아가지고 뭐 조금 이제 가지고 쓸만한 종목이 되는데 억지로 이제 지수 따라서 이제 떠밀려 내려가 그런 일부 케이스 빼놓고는 오히려 수익이 남고 있으니까 이건 뭐 말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오르고 무료방에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가 그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채팅 어플이니까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로그인 한 다음에 요 공개 채팅방이 여러분들 다 무료방이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시고 이렇게 다 공짜로 퍼지는 것은 천재투자TV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